내 시의 놀이와 동무들. 박재천. 나는 살아오면서 내 생각이 늘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길 희망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즉시 풀어버리며 노여움도 미움도 끊임없이 지웠다. 역지사지하면 대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세상사야 끊임없이 실수와 후회, 상처와 고통이 줄지어 닥쳐오지만 그때마다 일체의 의심조를 마음에 새기며 순리를 찾아냈다. 그런데 10여 년째 독거 생활을 해오다 보니 문득 고독 아기의 소나기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때가 많아졌다. 아기란 이름이 붙듯이 이놈을 떼어내는 건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놀이였다. 상상력의 놀이. 그러면서도 재미있어야 하는 놀이를 생각해보니 시쓰기였다. 그 때문에 죽은 아내와 연결된 제 11집 알을 펴내면서 내 자신에게 다짐을 하듯 다음 시집부터는 놀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고 계속 놀이의 방법론을 시에 적무지켜왔다. 그런 소회를 지난번 제 12집 달마나무를 펴냈을 때 서문에 자세히 밝힌 바 있다. 정신이든 육체든 사람살이란 결국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놀이의 반복이 아니던가. 이번 시집에선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녀의 별들도 끼워 넣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사람의 세포와 닮았다고 한다. 그래서 우주를 떠다니는 별들도 사람처럼 사랑하고 헤어진다는 로망을 상상해 보았다. 일테면 바람둥이 우주를 아예 내 안에 불러들여 신명나게 한판 놀이를 벌여보자는 것이다. 바람둥이 별들과 남녀를 서로 엮어보니 한결 재미있었다. 공교롭게도 이 모두가 혼자 살면서의 일이라 사람들이 아내와의 추억담으로 보아주는 것 역시 싫지 않은 일이다. 제6시집 노자 10편을 출간했을 때 노자의 도와 명을 너와 나로 바꾸어 대입했듯이 도노는 사랑의 깨우침이고 점수는 놀이의 즐거움이라 생각하니 만사가 줄줄 풀렸다. 내 딴에는 재미있게 쉽게 쓰고자 고안해낸 방식이지만 쓰는 동안에도 내내 즐겁고 행복해서 이 방식을 앞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덧붙여 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꿈속의 나비가 된 장자의 행복, 꿈속의 장자가 된 나비의 불행을 따지기보다는 꿈속을 드나들며 이렇듯 시집을 내는 내 행복처럼 차별과 경계를 벗어난 독자들로 모처럼 달콤한 풋잠을 맛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었다. 제 13시집 호랑이 장가가는 날을 쓰면서 내 놀이의 상대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소년시대부터 사귀어온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장자나 노자, 열자, 왕필, 곽상가 같은 사상가들로부터 시작해 사마상녀, 이학, 이백, 두부, 왕류, 백거이, 소식 등의 시인들, 팔대산인 양주팔기 등의 화가들은 물론 서양 예술가들까지 집합시키자니 목록은 여간해서 끝이 나지 않았다. 놀이를 계속하다 본즉 꼭
상대가 사람이나 우주여야 할 것도 없었다. 마음껏 대상을 넓히면서 계속 같이 놀아줄 새로운 상대를 고르는 게 일이라면 일이었다. 천하의 두두물물이 하나같이 누군가 같이 놀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교의 윤회 역시 유정한 생명체끼리 순환한다는 생각을 확대하면 돌멩이나 겨울물같이 무정물까지 두루 포함되니 그야말로 두두물물이 아닌가. 예컨대 도깨비와 귀신을 생각해보자. 옛사람들은 귀신을 죽음의 한쪽에 세우는 동시에 삶의 한쪽에 도깨비를 내세웠다. 도깨비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닳아지고 버려진 절구공이 빗자루, 주걱, 손잡이가 달아난 밑돌짝과 같은 하찮은 것들이 있지만 오래도록 사람과 정들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가 되었고 숲속의 고사목, 언덕의 바위덩이와 같이 생명이 없다고 여겨진 자연의 것들이 돌연 우리네 삶의 도깨비로 끼어든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리는 일종의 장치였던 셈이다. 버려진 것들, 하찮은 것들 역시 그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죽음과 함께 소중하게 받들라는 하늘의 이치였다. 도깨비뿐이랴. 강시, 좀비, 뱀파이어, 늑대인간, 하이브리드 인간과 같은 초자연적인 생명체는 또 어떠한가. 예로부터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가 보여주듯 하늘의 신들을 올림푸스 동산으로 불러와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놀았다.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이든 바다든 가리지 않고 용왕과 염라대왕과 상제를 만들어냈으며 봉황, 주작, 현무, 백호를 사방에 거느린 채 혹은 신선이 되거나 선녀가 되어 한 세상을 즐겼다. 장주는 붕새를 타고 지구 상공을 떠돌았고 이백은 고래를 타고 달나라로 갔으며 항아는 달에서 두꺼비랑 살며 방아를 찧었다. 이 모두가 사람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다. 도교적 상상력을 비롯해 동양 사상의 무궁무진한 보물창고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내 정신의 놀이터는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그래도 또다시 생각했다. 상대가 없으면 어떤가? 혼자서도 놀아보자. 시야말로 혼자 노는 예술이 아니던가? 궁즉 통이다. 자미두수나 명리학, 당사주 등의 운명학 또한 혼자서 놀기에 알맞은 도구가 아니던가. 놀이 상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그 결과가 호랑이 장가가는 날에 이어진 최근의 내 시 작업이다. 혼자서 혹은 심심하면 동무들을 불러 모아 야단 법석을 차려놓은 채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는 일이다. 버킷리스트조차 없는 삶이다. 여기에 변신술, 코스프레, 등갑술까지 적용하니 근래에 나는 고독 악귀가 범접할 사이도 없이 바쁘다. 나날이 즐겁고 기쁘기 그지없다. 최근에 다시 역으로 생각했다. 고독 악귀에 사로잡히면 어떨까? 내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고독과 슬픔과 고통이 다 드러내 보이면 어떨까? 생각해보니 내 신은 언제나 자신만만했다. 그 자신만만은 어쩌면 내 안의 좌절과 갈등을 눈속임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 벗어던지고 맨몸 맨마음으로 청승을 떨어보자고 생각했다. 슬퍼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무서움에 질려보고 외롭다고 허공에 악다구니도 하면서 시를 써보니 이런 작품들도 여간 재미있는 게 아니다. 화초는 여자가 되고 여자는 질투가 되고 질투는 병을 만드니 이 세상 병통이 한마음 먹기에 달렸다. 놀이는 변신을 만들고 변신은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곡비가 남의 설움을 대신해 곡을 하다 보면 제 설움에 겨워 끝없이 울음이 나온다고 한다. 청승을 떨어본 즉 내가 바로 그 꼴이다. 내 몸이 병원이다. 어떻든 이번에 펴내는 세시집 청기누설의 작품들은 이런 갖가지 놀이에 따른 변신, 청승, 환상이자 자연에 대한 내 나름의 탐색이라고 할 것이다. 시집의 제호를 빌려온 천기는 장자의 추수, 대종사, 천운 등 여러 글에서 밝힌 대자연과 스스로 그러함의 천연을 뜻한다. 굳이 비밀과 같은 뜻으로 읽고 싶다면 시의 비밀한 묘용으로 새길 수도 있을 것이다. 시는 꿈꾸는 시인의 것이다. 꿈꾸는 시인을 중심으로 시는 진화한다. 나는 늘 내 꿈이 놀이를 만나서 더욱 의미 있게 진화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바라건대 그 모든 것이 보는 이나 하는 이에게 황홀한 기쁨이었으면 좋겠다.